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는데 그때 그날이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제가 아침에 햇반을 먹었어요. 부실하다고 얘기했죠. 울금 없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울금 있는 분만 따라하세요. 상호 보완합니다.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이슬대어 가슴 적시네. 이 노래가 나온 지가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름 목소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만 끼면 결결돼.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종이를 갖다 이렇게 찍고 읽어드리더라고. 제가 한 3-4일 전에 쇼츠 할 때 한번 제가 시도를 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 쇼츠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또 있어요. 책을 읽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호치케치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안 바뀌니까. 저 실제로 제가 영업 나가서 이거 들고 다닌 적 있어요. 한 손에는 가방 이렇게 하고 한 손에 이거 연수로 들었어요. 읽으면서 일합니다. 제 행동이 잘 안 바뀌니까. 실제 읽으면 성적 많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자체로 마음의 평온이 오고 A가 발라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걸 들고 있으니까. 이 뭔 내용인지 아니까. 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들고 다니세요. 회사에서도 한 손에 들고 다녀요. 진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처럼 들고 다녀요. 뭐 저는 진짜 그때 얘기했잖아요. 알라딘에 책 팔러 가서 여기 거절당했다고. 이런 걸 팔러 갔어요. 근데 정말 원래 돈 더 받아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렇게 수십 번 반복했으니까 이렇게 색을 칠한 거잖아요. 그 더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거절당했어요.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유혹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유혹의 기술. 유혹의 기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혹의 기술이 아니고 오늘의 법칙이란 책이에요. 거의 다 읽었는데 중간에 좀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책인데 이 책은 꼭 보세요. 정말 365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책인데 정말 괜찮아요. 거기서 이건 무겁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잖아. 근데 찢어놓은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어제 제가 교보 가서 한 1시간 넘게 책을 봤어요.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오면서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뭐 위대한 자여 뭐 어쩌고 뭐라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말했지만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들고 다녀요. 어제 제가 모퉁이를 갔는데
모퉁이 사장님께서 카드를 주시면서 커피 사와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 밥 먹었냐고. 마침 제가 이제 떡볶이 부천대에서 떡볶이 오랜만에 먹어볼까 하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된장찌개 주시더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은 그 모퉁이 사장님 핸드폰 제가 비번도 압니다. 제 유튜브를 틀어놔야 시청률을 올리려고. 자.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도 모퉁이에서 먹고 어제도 먹었습니다. 또 날로 먹지 않아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그 돈 다 벌어서 왜 관리 잘하지 이렇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냅두라고.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살림에 보험이 많은 이유도 처음 만나면 보험 설계사 만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먼저 제안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직업에서 저를 만났어. 영업사원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제가 그 사람이 왜 만났겠어. 그 사람이 파는 걸 팔려고 저를 만났겠죠. 간단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먼저 내가 생각할 때 괜찮으면은. 저는 영린이 있어요. 전화만 잘 받고 바빠서 못 받았다면 24시간 안에 해주면은 저는 그 사람 두고 싸우지 않아요. 진짜 열받는 게 전화 나중에 안 해주는 거. 못 받을 수는 있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24시간 안에 해줘야 되거든.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대더라도 선의의 거짓말은 좋습니다. 모퉁이에서 어제 밥 먹고 미용실 갔어요. 몇십 년 단골 미용실 가서 머리 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사는 걸 좋아해요. 부천역에 그 지하에 가면은 그 문방구 문구점이 있어요. 운동장만 해요. 가본 사람 많이 알 거예요. 그냥 빨간 건 있었고 노란 걸 샀어요. 사면서 앞에서 이제 여성 두 분, 남성 한 분이 계산을 하는 거야. 머리핀을 샀는데 그 핀을 샀는데 이제 가격을 안 보고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5만 얼마가 나오니까 여성분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자기들 한 2, 3만 원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제가 그 순간에 한 몇십 년 전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20대 때 제가 어떤 여성분을 처음 만났어요. 서울에서. 그래갖고 액세서리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 반지 귀걸이 있는지 처음 가봤어요. 우리가 액세서리 지나가다 보면 뭐 5,000원 만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싸야 2, 3만 원 하겠죠. 들어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돈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10배 이상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원래 기다릴 때 제가 고요 수행을 하거든요. 여기 홈마트 가서도 사람들 줄 서 있으면은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 왜 이렇게 빨리 계산 안 나 하는데 요즘에 이걸 들고 다니니까 고요 수행을 합니다. 웃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의자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이제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해요. 어떤 때는 철바닥 앉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뒤에 앉았는데 앞에 남녀 20대 같아요. 학생들 같아요. 대학생 정도. 거기는 이제 책방이잖아요. 조용히 책을 보는 자리에 앉아서. 근데 둘이서 계속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는 괜찮아요.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조용한데 둘이서 주제는 괜찮지만은 상황 파악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 쓸 때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책을 느리게 봐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글로 만들어요.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책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카톡을 빨리 칩니다. 왜냐면 몇 년을 갖다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따따닥 소리가 나요. 그 자판 치는 소리가.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니네 떠들어봐. 나도 원래 제가 무음으로 치거든요. 근데 걔들이 먼저 예의 없이 해가지고 뒤에서 딱딱 소리 나면 걔들도 불쾌할 것이다. 복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무음으로 줄이기가 끄고 다시 여기가 애매해서 그냥 했어요. 그냥 제 뒤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그런지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뒤에 와서 내 뒤에서 또 얘기를 하네. 걔들이 똑같이.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도서관 가서 그 커피숍에서 할 얘기를 갖다 도서관서 그 둘이서 얘기하면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실례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고.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지. 그리고 내가 가서 한 1시간 넘게 이제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 저장해 놓은 거 이제 글로 이런 노트가 몇 건 돼요. 글로 옮겨 적었어요. 김치가 운명을 바꿔주었습니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정지해서 읽어도 돼요. 자신의 견해를 토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에 나온 거 다 읽어드린 거고, 책을 필사를 하면서 제 생각을 곁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을 곁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 상상력, 창의력이 더 발전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독보적인 게 있어요. 하루에 3만 보 넘게 걸으면서 전단지 돌리면서 유튜브 하면서 또 쉬는 날 책도 보면서 책은 매일 봐요. 퇴근 후에 반드시 알라딘 교보문고 들리지. 내가 가서 글 쓰지. 이게 저는 중요한 것은 하루에 대부분을 실전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카센터든 어디 가서 뭐 음식점도 가고 다 돌립니다. 1533, 1533 술 드시고 대리운전, 탁송 그 명함을 돌려요. 10% 적립됩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수십 명씩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짧게나마 들어요. 이게 경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아무리 책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교주라고 했잖아요. 어른, 교주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경험을 해봐야 상대의 말을 제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경험 안 해본 거 상대가 얘기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이 많은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저는 이게 노트가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노트 이거 하나 잊어먹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이 내용 제가 잠깐 이렇게 나중에 옮겨 적으세요. 이 내용 참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고집을 역이용하라. 18세기의 위대한 선승 학구인에게 전당포 주인의 아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불교를 믿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장부를 적느라 바빠서 연부를 외거나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학구인은 전당포 주인을 알았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 그는 지독한 구두쇠 발음이 안 되지. 구두쇠였으며 장부 정리는 불교를 거부하는 핑계에 불과했다. 그는 불교를 시간 낭비로 여겼다. 학구인은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아버지가 매일 기도를 드리고 연부를 외면 학구인이 그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겠노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두쇠한테 연부를 외고 기도를 드리면은 돈을 준다니까. 구두쇠는 너무 좋아하겠죠. 이것은 엄밀한 사업상 거래였다. 물론 전당포 주인은 제안에 반색했다. 당연히 구두쇠한테 돈을 준다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연부를 이루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돈도 벌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매일 학구인에게 기도 청구서를 보여주었으며 학구인은 정해진 대가를 지불했다. 제가 생각 중에 있어요.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돈을 지불하는, 정말로 처음에는 작겠지만은 나중에는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요. 제 유튜브 본 분께 다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한테 양기수님 유튜브 오늘 시청했어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 다 드리려고 그랬으면 마음 먹었어요. 이 내용 보고. 그는 구두쇠는 매일 학구인에게 기도 청구서를 보여주었으며 학구인은 정해진 대가를 지불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두쇠가 나타나지 않았대. 돈 받으러 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불에 몰두한 탓에 기도를 몇 번 했는지 헤아리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책하고 똑같아요. 연불 이렇게 처음에는 저 책 어거지로 약간 비슷하게 읽었어요. 2009년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중독이 돼 있어요. 안 보면은 불안하진 않아요. 이제 안 보면은 이거보다 책 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 저한테. 자, 연불에 몰두한 탓에 기도를 몇 번 했는지 헤아리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또 며칠이 지나자 그는 연불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으며 더는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학구인에게 말했다. 이게 학구인이 누구냐? 18세기 위대한 선승이에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연불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으며 더는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학구인에게 말했다. 그는 이내 학구인의 절에 넉넉하게 시주하는 후원자가 되었다. 쉽게 해서 쉬운 말로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죠. 그만큼 이 불경이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생기고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평온을 준다 얘기입니다. 그냥 되는 건 없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불경 달란트라고 할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게 매력이 있으니까 이 매력을 사람이 몰라보잖아요. 구두쇠가 돈의 환장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면서 내 걸 한번 읽어보시오 했더니 그 매력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건 돈보다도 매력이 있는 거야. 불경이.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돈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넉넉하게 후원했다 이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위대한 뭔가를 얻은 거죠. 이 구두쇠가. 옛날에 스크루지 옛날에 크리스마스 그 떠오르네. 그는 구두쇠는 이내 학구인의 절에 넉넉하게 시주하는 후원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고집스럽게 반대한다면 그것은 변화와 그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오피스텔 분양할 때도 이거 사면은
어떻게 될지 두렵잖아요. 사실은 낯선 사람 만나면 두렵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두렵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게 무대포가 아니에요. 용기 가진 사람도 두려워요. 사실은 인간이니까 두렵지만은 그걸 용기 내서 넘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고 주도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고 주도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린다. 변화를 독려하려고 아무리 조언해봐야 그들의 손에 놀아날 뿐이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반발거리를 주고 그들의 고집을 정당화하는 꼴이니 말이다. 이게 내가 오피스랑 뭐 해 하면 그들에게 반발거리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조언 이거 정신병자 나오는 겁니다. 그건 좀 심하고 조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반발거리 주니까 그 사람들 신나서 응? 나한테 얘기하지. 반박을 하지.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반박하는 게 일상이에요. 아니야 그러면서 반박을. 어제 제가 보통에서 아니야를 몇 번 썼어, 습관적으로. 근데 저는 알아차립니다. 아니야라고 해놓고 제가 먼저 들었고 또 근데 그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겁니다. 알아차리면 줄어들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제일 먼저 입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상대방은 1m 떨어져 있고. 내가 또 실언했구나. 많이 합니다. 알아차려요. 줄어듭니다. 그들에게 반발거리를 주고 그들의 고집을 정당화하는 꼴이니 말이다. 그들은 더 고집불통이 된다. 더 고집불통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조언해봐야 소용이 없고 더 고집불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내재한 실제의 본성을 이용하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온건한 변화를 이끌어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건 샤프 연필로 내가 적은 거예요. 손수 적은 겁니다. 대단한 양기수가 대단한. 이게 잠깐 비춰주는 이유는 나중에 그 정지해서 옮겨 적어도 돼요. 이거 빨간색, 노란색 있는 거 적으세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고 싶어서 남들의 요청을 거부할 때가 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뒤로 물러서요.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물러서요. 당신이 그들의 반항하잖아, 반박하잖아. 반항에 흔쾌히 동의하면, 맞장구로, 그래 네 말이 맞아. 흔쾌히 동의하면 그들은 다시 반항합니다. 또 그들은 또 반항해. 내 말에 나하고 반대로 가려고 그래. 그들은 다시 반항하여 자신의 의지를 정반대 방향으로 관철할 텐데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바다. 이것이 바로 반대 심리학의 요체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오피스라 내가 뭔가를 요구했어. 그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응? 반발하고 반항해. 그럼 내가 맞아, 네 말이 맞다. 나 그거 몰랐네. 그래, 사지 마라, 사지 마.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내 말에 또 반항해. 아니 나 살 거야. 그럼 처음에 내 말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고, 이 책에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야.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면은 그 사람은 또 성격 이상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그 사람 반항 겁니다. 반항을 2번 하면은 처음에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습을 해봤어요. 실제 이거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안 배주고 그대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책대로 가더라고요. 아무리 조언하고 반발 똑같이 해봐도 소용없어요. 누나 말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누나 말이 맞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반발거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예요. 웃기다니까. 인간의 그 심리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갖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1000번, 10,000번 읽다 보면은 여기서 계속 파생되는 그 지혜가 나와요. 읽을 때마다 저는 성장해 있어요. 오늘 좀 읽었잖아요. 그럼 내일 읽으면은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내용이. 왜? 하루 사이에 제가 경험이 또 늘었고 그 사고의 그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한 달 후에 이걸 읽으면은 완전히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많은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추천하는 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만 읽어도 그 책만 평생 읽어도 돼요. 그러면은 상위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평온해져요. 지금도 교보문고 가면은 그 책 나온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베스트셀러 작품에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뭐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 어제 가니까 또 무슨 하나 논이 있더라고. 제일 읽기 편해요. 그것도 싫으면은 유튜브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2시간 9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2시간 9분. 왜냐면 재밌으니까. 그거 틀어놓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2시간 9분짜리. 제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유튜브에서 별의별 강의를 다 듣고 선택한 2시간 9분짜리 강의가 제일 듣기 편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들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원래는 그렇게 찢은 걸 이렇게 여기다 해놔가지고 이걸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일을 잘하고 싶다면은 일 아닌 것들을 먼저 보살펴라. 그러니까 이제 한 장이 이 종이잖아요. 종이가 생기려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종이가 생기려면은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하고 구름하고 태양하고 벌목근도 있어야 되고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나무가 안 자라고 나무가 안 자라면 종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종이하고 구름은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은 똑같아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제가 지금 홈마트에서 컵을 사왔고 커피를 마시고 울금을 먹습니다. 햇반도 먹었어요. 뭐 햇반 1,000얼마 뭐 컵도 이거 비싸지 않아요. 뭐 전자담배도 있고. 근데 홈마트 있잖아요. 홈마트 가서 제가 뭐 몇천 원에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몇천 원에 사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술 먹고 고성방가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꼴불견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함께 이 동네에 사니까 가격이 1,000얼마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산다. 그럼 홈마트 자체가 안 생깁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저도 없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차는 누가 운전하고 지하철은 나 혼자 사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고 좀 죽어요. 이게 전혀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왜 그래? 우리 옆 동네 옆집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동네에도 몇만 명이 사니까 1,000원에 파는 거지 이 동네에 10명 산다고 해보세요. 햇반 하나 한 10만 원 할 겁니다. 그래야 타산이 맞으니까. 생기지도 않지만 혹시나 있어도 이마트 부천역에 있잖아요. 그 부천역이 완행, 급행, 특급 열차가 씁니다. 전철이. 왜 쓰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특급은 아무데나 안 써요. 이제 뚜벅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웃을 이해해야 돼요. 사랑, 자비, 이해. 최고의 덕목은 저는 이해라고 봐요. 이해하려면 내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제가 책을 보는 이유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지고 직접 경험이 최고입니다. 직접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5살짜리 아이한테
조언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왜? 5살짜리 아이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이해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